D-1입니다. 뭐가 D-1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내일 5번째 검찰 출석. 의원 대동 없이 혼자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네, 당당히 맞설 것이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네, 어제 이런 포스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2023년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서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된 출석 일시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습니다. 토요일 일부러 택해서 가겠다는 그 꼼수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든 출석하겠다는 것은 반길 일이고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또 서면으로 가름하고 1시간 조사받고 나오겠다 그러고 30분 조사받고 나오겠다 그러고 몸이 아파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제발 그런 꼼수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일단 여권에서는 국힘에서는 황제 출석 아니냐, 토요일은 꼼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 게 황제지 토요일 날 일하러 가는 게 꼼수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뭐 국가의전서열이라는 말도 돌지만 국가의전서열이 6번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169석의 과반 정당의 당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더군다나 지금 시즌은 이른바 정기국회 시즌입니다. 국정감사. 네, 그래서 국정감사와 이제 각종 업무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이 시점인데 그 시점에 그러면 국민의 어떤 봉사자로서 정치인이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부당한 정권의 정치적인 수사지만 그 일 때문에 자기 일을 멈추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서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토요일에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단식으로 굉장히 건강이 어려워진 이런 어떻게 보면 동료 정치인을 저런 방식으로 상대당 대표가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모습이 참 저급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권의 저런 건 좀 저급하다라고까지 굉장히 좀 세게 비판으로 좀 받아치셨는데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출두 이틀 전인 거죠. 이재명 출두 이틀 전인 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또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옥중 편지 어떤 내용인지가 사실 중요하죠. 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직접 자필로 이렇게 썼어요. 피고인 진술서 이화영 그리고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이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 기존에 검찰에서 했었다는 그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또 썼습니다.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장희찬 최고님, 이거는 앞서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검찰 진술 바뀌었네? 근데 변호인 선임하는 것 같고 또 다시 아니 난 아내랑 의견이 달라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또 바뀌었습니다. 몇 번째 바뀌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협 대리하는 최측근을 만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하고 그 배우자가 재판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동의 없이 이 전 부지사가 신뢰했던 변호인을 해임시켜버리고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검사랑 싸우다가 사임계 던지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은 민주당 도의원이잖아요. 네. 현직 경기도 도의원, 민주당 정치인이고 나라 세금으로 도정하셔야 될 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게 됐고 그러니까 이 같은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저는 밀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래 검찰에 진술했을 때 지금 저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임의성이 없다, 압박을 받았다,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해오던 주장인데요. 네. 이렇게 중요한 진술을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결단 없이 기존 검찰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재판장에서도 이 편지와 같은 내용을 빨리 이야기하겠죠. 네. 그런데 진술이 워낙 여러 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의 재판 방해 정황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 어느 쪽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변호사님. 일단은 뭐 저 유죄의 증거를 쓸 수 만약에 진술 쓸 수 없다면 전부 다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 회유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를 징계 면책해주고 승진시켜주는 그 힘이 바로 증거인멸의 힘입니다. 네. 여야 입장이 완벽하게 상반됩니다. 다음 공판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